자, 1번부터 봅니다. 1회는 생명현상 쪽인데 여러분들 틀릴 일이 없는 거죠. 1회는. 그렇게만 시험 나오면요. 그죠? 자, 근데 2회는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생명은 정말 필 잘못 받아갖고 그냥 멘탈 털리잖아요? 싹 틀립니다. 더 비극적인 건 애들은 잘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잘 보면 본전이고요. 못 보면 여기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만점 맞아야 돼요. 무조건. 알았어? 왜? 이제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화려한 김치로.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그림을 딱 보면 너희는 뭘 알아야 돼? 물질 대사입니다. 이게 물질 대사에서도 광합성을 통해서 H2O, CO2가 이렇게 가는 걸 저분자가 뭐가 된다고? 고분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저분자가 고분자가 됐을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동화를 한다라고 하죠. 이해 갑니까? 그 다음 이 가는 바로 포도당인데 요 값은 다시 뭐를 통해서? 이화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뭐가 된다? H2O가 된다. 이거 어디다 놨지? 여기구나. 이거 잘 봐. 이렇게 어딨나. 다시 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동화 과정이고 이화 과정인데 우리는 말이다. 이 중간에 뭔가 빠졌지. 누구 있어 여기 우리 배운 것 중에? 효소가 관여한다는 까지 배웠지. 그지? 중요한 건 이거야. 물질 대사를 왜 하냐는 거야. 왜 하지? 왜 하지?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여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 여기는 방출하는 과정이거든. 이해 갔니? 그래서 이게 이화 과정인데 이 에너지 중에 봐라. 40% 정도를 알겠어? 무엇으로 합성한다? 이거죠. ATP 합성한다. 몇 개? 38개.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요. 이거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 소기관 중에. 그렇지. 미토콘드리아는 대표적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대표기관이야. 이해 갔지? 근데 거기서 뭐 일어난다? 동화과정도 일어난다. 이 열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 38ATP를 봐요. 38ATP 열이 이렇게 가서 ATP 플러스 이걸 통해서 얘를 동화를 하는 거예요. ATP를 만드는 거라고. 아니 외우기 싫으면 그렇게 알아두세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동화와 이화를 다 합니다. 무조건 외워두세요. 엽록체는 동화만, 미토콘드리아는 이화만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소기관들은 세포의 소기관이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계는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죠? 기관 자체가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의 기본 구성단위가 누구예요? 세포죠? 배설계든 신경계든 모두 뭐를 한다? 세포호흡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 몸은 어디든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호흡 합니다. 배설계에서 세포호흡 일어난다? 아닌데 거기는 노폐물 배설인데 그건 전체적인 영양이고요. 생명체는 무조건 어디든지 합니다. 그것만 조심하세요. 가는 포도당이 맞고요. 가의 에너지는요. 나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해 갔어요? 나의 화학 에너지로 가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올라가는 과정이 흡열인데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흡열이 이런 모습이에요. 알았어요? 그 다음 발열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죠. 여기에 포도당이 있고 여기에 CO2하고 H2O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갔죠? 저 차이만큼을 방출하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ATP 합성에 쓴다. 이해갔죠? 그래서 ATP를 뭐라고 부른다?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화학 에너지라고 부르죠. 얘는 열 에너지 손실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동식물 모두 나의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능동 수송.
아니면 골격근 운동 이런 말로 표현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뭐 잔디뿌리가 사용한다면 발광 번쩍번쩍 하는 거, 전기 뱀장어가 사용한다면 발전 이런 데 쓰는 거예요. ATP. 이해 갔어요? 오케이. 다음 문제. 이런 말머리 문제는 틀려도 기분 나쁘지 않네? 이런 거 틀리면 좀 기분 나쁘잖아. 기잖아. 관상 보고 찾아내는 애도 있는데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찾는데 맞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동화작용에 해당합니다. 이제 똘똘해 보이죠? 그죠? 맞습니다. 동화죠, 동화. 물질 대사를 반드시 그래요. 얼마나 똘똘하게 생겼어. 물질 대사를 하는 이유는 무슨 대사를 따른다? 물질 대사는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 꼭 기억하라고. 자, 식물에서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뭐 잘못된 말 있어? 잘 들어. 식물에서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 뭐라는 얘기야 이게? 광합성. 그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동화든 이화든 다 뭐가 필요하다고? 효소가 필요한 거야. 그건 외워놔 그냥. 생명체 내는 무조건 효소가 필요한 거야. 효소의 주성분이 뭐지? 단백질. 그러니까 열에 약해. 알았어? 그래서 고열에 시달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냐? 말라리아 같은 게 그런 거잖아. 오케이? 다 똘똘해. 인정해. 자, 세포에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되는 과정. 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봐서 알거든. 일단 봐라. 세포에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되는 과정 했으니까 녹말이 포도당으로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소화라니까. 소화. 이걸 소화라고 말해. 자,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일반적으로 소화가 되려면 이거 동물은 소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포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식물 정도로 해석해야 돼. 식물 정도로. 녹말로 저장했다가 포도당으로 바꿔서 뭐 체관이나 물관 쪽, 체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해 갔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건 이화 과정이 일종의 이화.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를 의미하냐면 호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흡. 그냥 뚝 떨어지면 뭐냐? 그건 연소예요, 연소. 이거 호흡 얘기입니다. 그러니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당연히 효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봐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효소 과정. 간은 발열입니다. 이화 과정은 발열이에요. 녹말이 포도당으로 되는 과정. 나는 이화적입니다.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비 위치 정답이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게 동물에서 일어나면 간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소화가 된다고 그랬죠? 맞죠? 동물에서는 이게 소화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작용이에요? 이화작용이에요. 그러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이 이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흡열을 한다, 발열을 한다 참 애매모호해요. 어떤 때 맞고 어떤 때 틀립니다. 기준이 우리입니다. 기준이 우리. 이것들 흡열 발열은 다 각각 어딘가에서 화학 변화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기준이 우리야. 우리가 지금 온도계를 들고 있는 거죠. 흡열! 우리의 열을 흡열하는 개들이. 온도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열을 빨고 들어가니까 개들이. 발열! 그럼 우리가 측정하는 거야. 개들이 열을 내는 거라고 우리한테. 온도계 높으면 올라가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이화 과정이다 그러면 얘들이 열을 내는 거야. 우리한테. 그럼 온도계 높으면 올라가요. 반대로 포도당이 녹말로 가는 과정이면 흡열입니다. 그건. 알겠습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자, 봐요. 이게 소화입니다. 그럼 이화작용 맞죠? 그러면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녹말이 낮은 에너지 포도당으로 변하는 거지? 여기서 나타나는 열 에너지는 일부가 ATP 합성에 쓴다, 안 쓴다? 쓴다. 쓴다. 한 표. 이쯤에서 안 쓴다 한 표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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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썼다가
거짓골을 무면한다 이런 거야. 다 쓰라. 야, ATP 합성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어? 미토콘드리아. 그치? 왜 그걸 생명과학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딱 구체적으로 정해줬을까? 거기서밖에 합성이 안 되니까. 알았어? 거기서밖에 효소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포 소기관이 우리 세포 내잖아. 소화는 세포 밖이라고. 몸 밖이야, 소화는. 위, 그 다음에 소장, 입 다 몸 밖이야. 알았어?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이완은 맞아. 여기서 나오는 열을 갖고 우리 몸의 체온이 높여지는 것도 맞아. ATP 합성이 못 써. ATP 합성에 쓸 수 있는 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에너지야. 알았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내신에 이런 게 나와. 이해갔죠? 다음. 자, 이것도 정답률이 반땡이네. 반땡. 뭘 틀렸나 보자. 하나는 소화계와 호흡계를 나타내는 거야. 자, 이게 일반적으로 소화계. 소화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간땡이도 소화계다. 요 끝에 뭐 있냐? 항문. 그럼 애들이 배설계 이지랄이 아니야. 항문도 소화계야. 항문을 통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 거지 노폐물이 나오는 거 아니다. 알았니? 요거는 호흡기죠. 맞지? 잘 보세요. 이제 A에서 라고 했는데 간이죠. 간은 여러분 외워보세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세요. A, B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야? 다시 반문할게.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야? 다라고. 다. 이 사람들은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모두 세포로 돼 있지 않아?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들이 기관, 개든 기관이든 그걸 잘라들어서 조직이든 간에 모두 기본적인 세포로 되어 있지. 세포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소기관 내에서도 물질 대사가 모두 일어난다고. 어디든 다 일어나. 그래서 웬만한 문제 동화작용이 일어나면 다 맞는 거야. 그냥 B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맞아요. 이것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가 기체교환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지. 결국 그런 기체교환하는 건 노쇠혈관하고 세포 사이에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세포가 그럼 뭐로 이루어져 있어? 핵과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잖아. 알았어? 엉뚱한 걸 날아간다고 니네가 열심히 외우고 들었는데 알겠니? 물질 대사는 어디든 일어난다.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동화작용 뭐냐? 얘가 대표적인 거. 당연히 이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ATP 합성한 것도 얘들이 하는 일이야. 근데 간이 하는 일은 좀 알고 있어. 간은 처음에 뭐를 하냐?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젠 합성을 해. 그래서 백년 먹은 여우가 참 좋아하는 게 간이야. 알겠냐? 글리코젠 합성. 저거 누가 도와주니? 인슐린. 알았냐? 호르몬 인슐린이 얘가. 알았지? 그래서 글리코젠 합성. 우리 몸에 있는 유일한 탄소화합이야. 고분자 탄소화합.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안다 얘들아. 이거 무슨 작용이야? 이거지. 분해니까. 알코올 분해해. 여기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간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술 많이 마시면 감기 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독성제 같은 것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동그란 게 뭔지 아냐고. 요거 간에 붙었다. 어디에 붙었다 그래? 쓸개. 그래서 쓸개즙은 쓸개에서 분비되지만 쓸개즙을 생성하는 건 간이야. 알겠냐? 쓸개즙을 생성하는 건 간이다. 알겠지? 그리고 헤파린을 생성하거든. 니네 배우지 않을 거야. 혹시나 가르쳐줄 학교도 있을 거야. 헤파린이라고 우리 혈액이 응집되지 말라고. 알았어? 응집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헤파린 같이 혈액 응집을 방해하는 요소. 그래 우리가 혈액이 계속 돌 거 아니야. 헤파린 생성을 여기서 해. 그래서 헤파린 생성을 여기서 하고 거머리 알지? 거머리. 물려봤어? 물려봐. 여름에 가서. 걔들이 어이구 넘겼네. 걔들이 뿜어내는 게 히루딘이라는 물질이야. 그것도 혈액 응고 방지제. 왜? 쭉쭉 빠는데
응고되면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걔들도 그거 집어넣어. 모기도 마찬가지고 히르딘이 거머리도 거미 있지 걔들도 흡혈하는 애들이 다 그런 걸 갖고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헤파린 생성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도 여기서 파괴를 해. 알겠어? 적혈구 파괴. 그래서 여기는 요 말고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준 데 있으니까 간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간에 대한 얘기를 적어주면 꼭 박스 쳐놓고 외워오려. 알았지? 되게 중요해 간이. 자, 비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외호흡이라고 그래. 외호흡. 우리가 외호흡이 두 개가 있거든. 외호흡이. 그러니까 외호흡, 내호흡, 그 다음에 세포호흡이라고 해. 외호흡은 이렇게 공기하고 두고 우리 몸 안. 이게 확산이야, 확산. ATP를 쓰지 않는단다. 분압 차이에서 산소 기체를 흡수화시키고 CO2 기체를 내보내거든. 근데 들어간 O2 기체는 순환계의 적혈구,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각각의 조직세포에 도착하지. 걔한테 넘기면 그게 내호흡이야. 거기 있는 CO2를 빨아들이고 O2를 넘겨주고. 알겠냐? 그리고 세포호흡은 누가 한다고? 세포 각각의 소기관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거야. 걔가 바로 이와, 대표적 이화작용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죠. 이화니까. 근데 그 열이 다시 ATP를 합성하죠. 동화. 다 일어납니다. 알겠죠? 식물의 엽록체도 마찬가지예요. 동화를 하지만 이화도 합니다. 그래서 ATP, 그러니까 포도당을, 그러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할 때 ATP가 필요해요. 알았어요? 그건 생처에서 여러분들 배웁니다. 다음, 가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에 일부는 나에서 사용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세포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편해요. 당연하지. 야, 생각해봐. 다 세포인데 걔들은 여기 있는 세포는 영양분 없이 살아? 그치? 어디든 우리 몸에 곳곳에, 그러니까 배설계에 있는 신장, 콩팥 있지? 거기도 여기서 흡수한 영양소를 가지고 와서 써야 돼. 이해 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이거 모든 세포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지, 디귿도 그렇지, 이런 거는 그냥 모든 세포에서. 그래서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야? 아빠는 숨을 쉰다, 엄마는 숨을 쉰다. 그럼 아들은 숨을 쉰다지, 그지? 그런 거야. 당연한 건데 애들이 모르는 거지. 기억도 이거 틀리지 마라. 알았어? 이거 속았어, 니네. 다음 문제. 이거 뭐 때문에 속았을까, 얘들아? 도대체? 지문을 그냥 읽을게. 봐라. 배설계를 통해 배출되는 질소 노폐물은 이거 틀렸니? 이거 틀렸어, 맞았어, 이거? 당연히 틀렸지. 니네가 막 부모 새끼냐? 암모니아를 내보내게? 이거 암모니아 내가 얘기했잖아. 암모니아를 간접 체험을 하고 싶으면 38도씨 이상 되는 뜨거운 떼약볕에 갑천이나 어디 가가지고 이 천변에 가서 하늘색 간이 화장실 있잖아. 거기 들어가서 뭐 숨을 쳐보라고. 그럼 만약 뇌까지 뚫릴 거라고. 그거 곱하기 10배 암모니아가 독성물질이야. 그래서 어디에서 봐라. 이거 아까 누구 했어? 자, 글리코젠 합성, 그치? 알코올 분해, 그치? 쓸개주 생성, 적혈구 파괴, 헤파린, 요소 합성. 알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적어놔. 죄다. 간에서는.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누구야, 이게? 이게 곱창, 민문이근, 내장근. 얘가 소장이라고, 소장. 여기서 수용성 영양소 섭수하면 어디로 들어가? 이 혈관 이름이 뭐야? 간에 들어가기 전에 게이트다. 그래서 간 문맥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는 얘가 존재해. 얘가. 여기 짧은 여기 간에는. 들어가면 얘를 이 사이클링을 돈다고. 알겠어? 이 사이클은 OCI를 돌아. 오르기니, 시트를리, 아르기니. 얘들을 돌아. 돌면서 요소 하나를 만드는 요소 하나. 알았어? 그래서 암모니아 2개를 소비시킨다. 이게 생투에서 나와, 나중에. 이게 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럼 생각해봐. 암모니아 2개가 요소로 합성되는 건 또 무슨 작용이야? 동화작용. 알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암모니아다,
옛날 그 노폐물을 분해하는 배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동물은 무조건 요소로 나와야 돼. 동물은. 알았어? 그런데 조류들 있지. 조류. 새들. 걔들이 몸에다가 만약에 뭐 고구마나 그 다음에 그 오줌이나 이런 걸 담고 다니면 무겁잖아. 걔들은 바로 쏴. 뭘로? 요산에 팍팍. 그 새똥 맞으면 작살나는 게 차가. 알겠니? 어류들은 어떠냐? 물속에 있잖아. 그냥 발사야. 물이 여분이 충분하니까 나가면 그냥 다 희석이 되잖아. 걔들은 암모니아를 그대로 발사해. 걔들 노폐물을 제거하는 형태지. 알았어? 동물은 요소로 합성돼서 나간다. 그래서 넌 요소가 정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 너 니네 삼투압 조절 호르몬이 누구야? 항이뇨 호르몬이었지. ADH. 기억해. 항이뇨 호르몬. 1학기 기말고사 하는더라. 항이뇨 호르몬인데 니네들 거기서 그렇잖아.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얘 역할이 물을 재흡수하는 애 아니야. 얘가 분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장에서 세뇨관에서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물을 빨아들일 때 약간의 요소 노출은 되거든. 근데 물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몸을 세뇨관을 거쳐서 오줌관을 따라 내려갔던 그 물의 오줌이잖아요. 오줌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진해지겠죠? 그때 요소의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이 빨리기 때문에 요소의 양은 그대로인데 농도가 진해지는 건 물의 양이 줄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함정으로 뭐가 나오냐? 요소가 합성된다고는. 그래서 신장에서 요소가 합성되는 이거 어디서 합성돼요? 간에서 합성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거기서는 물을 빨아들여서 농도가 진해진 것 뿐이다. 소화되지 않는 영양소는 배설계를 통해 몸 밖으로. 이거 여러분 어디 쪽이야? 소화계라니까. 여기가 항문이야. 소화되지 않는 영양소. 그게 내가 맨날 내려도 말하는 고구마야. 고구마. 화장실 가서 고구마 친다 이 얘기 뭔지 알겠어? 그치? 이게 항문. 이런 거에 네가 속은 거야. 니들이. 내신은 이렇게 말을 자세히 하겠어.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날아간다 여기. 너네 내신 대비할 때도 나 이렇게 맨날 이렇게 구어체인 문장을 많이 줄 거야 니들한테. 계속해. 선생님 말하는 대로 귀찮아도. 특히 인문학부 아니잖아 우리는. 그지? 이렇게도 책을 읽어야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죠? 자, 운동을 하면 순환계를 통한 O2, CO2 이동량이 평상시보다 많은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당연하죠. 호흡이 가빠지니까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해 갔어요? 다음, 이거 왜 틀렸을까? 말 그대로 단어 한마디 때문에 날아간 거야. 좀 찌찌한 문제야. 활동대사량이라는 거. 생명 유지 이외에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다. 맞아요. 무난합니다. 알았죠? 우리 몸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그 다음 어디 걸어갔다 온다든가 이런 게 활동대사량이거든. 그치? 자, 니은자가 기초대사량에는 심장박동 당연한 거죠. 호흡운동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 심장박동, 호흡운동의 중추가 어디에? 숨골. 어디? 숨골. 연수잖아. 여기 잘 막히다. 힘들어 죽겠네. 얘들아, 연수가 관여한다는 건 의식적이야, 무의식이야? 무의식이란 건 알겠어? 대뇌가 관여하지 않잖아. 얘는 골격근, 체성신경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야. 니네 배웠으니까 이건 계속 연결시키는 거야. 내가 체성신경계가 연결된 게 골격근이야. 니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기초대사량이니까. 아니야, 이거 활동대사량이야. 슬쩍 하나 끼워놓은 거야 여기다가. 알았어? 이거 하나 슬쩍 끼워놨다고. 이건 기초대사량이 맞아. 이 둘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것 때문에 틀린 답이야 이게. 근데 애들이 이거 읽고 설마 하니? 뭐 이러면서 이게 어려운 거야. 야, 이것은 좀 부끄럽지 않냐? 야, 기초는 지금 밥을 많이 처먹어야. 그건 아니지.
줍니다 오히려. 알겠어요? 그래서 식사량이 줄어요. 니들이 많죠. 8, 8끼. 그죠? 넘어갑니다.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조직 세포에 공급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일단 여러분 여기 볼까요? 이게 지금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중에 하나라는데 여러분 일단 여기 누굴까요? 당연히 소화계죠. 소화계. 얘를 받아들이잖아. 포도당을 빨아들이는 거. 그치? 이건 누굴까요? 호흡계죠. O2를 빨아들이니까. 그럼 이렇게 받아들인 영양소와 기체는 얘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어디로? 몸의 곳곳으로. 이거 누구예요? 순환계죠. 됐죠? 그래서 조직세포에 가서 이렇게 된다는데 여러분 이거 누구냐? 그게 미토콘드리아야. 미토콘드리아에서 동화가 일어나 이화가 일어나. 이거 지금 이거 동화야. 이해 갔니? 동화가 일어나. 근데 여기서 갖고 온 산소를 가지고 포도당 산소를 가지고 이거 만들어내는 거 아니니? 포도당 산소를 통해서 이와 작용을 통해 나오는 열을 갖고 만드는 거라고. 동화이와 모두 일어난다고. 가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보지 말라니까 그냥. 땡큐요 그냥. 나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맞는 답이라고. 가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맞다고. 야, 이 눈 안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맞아 틀려? 이 눈. 맞아. 이 피부. 맞아. 니네 몸이 다 세포야. 일어난다니까. 다음. 폐는 나에 속한다. 됐죠? 오케이? O2가 나를 거쳐 달을 이동하는데 A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뭘까요? 능동수송이다. 니들이 배운 능동수송 세 가지만 대봐. 니들이 배운 거. 어디? 어디? 뭐? 그 능동수송이라고 하지 않아요. 골격근 운동할 때 ATP가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능동수송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연스럽게 물질이 이동하죠. 능동수송이라면 저농도에 있는 물질을 고농도로 반대로 올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써서. 그런 게 세 개가 있어요. 뭐뭐 있죠? 니들이 제일 쉽게 배웠던 거. 나트륨, 칼륨, 컴퓨터. 흥분의 전도에서. 기억나죠? 또 하나 뭐 있어요? 세뇨관에서 제가 100% 제흡산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너지원. 아포. 누구지? 아미노산, 포도당. 100% 제흡산다겠죠. 그것이 능동수송이에요. 알았어요? 마지막 하나. 소화에서 일어나요. 소화에서요. 영양분을 소장의 융털이요. 흡수할 때 처음엔 확산이에요. 아무래도 그 소장 내 음식물이 많으니까 농도차가 심해서 쭉쭉 빨아들이다가 남아있는 거 있죠. 물론 고구마로 쓸겨 내리기 전에 그거를 끝까지 마지막 거 빨아들일 때는 ATP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밥 먹는 게 힘드냐? 힘듭니다. 알겠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 밥 열심히 먹는 애는 체력이 좋은 거죠. 알았죠? 체력이 나쁘고 힘들잖아요. 밥 먹는 것도 싫어요. 아마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힘듭니다. 됐죠? 자, 툭툭 치네. A 과정 필요 없습니다. O2는 분압 차이엔 확산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어요. 여기 능동수송입니다. 알았죠? 자, 이거 왜 틀렸을까? 내가 보기엔 그냥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번 문제거든요. 근데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 이거 정답률이 33%밖에 안 되거든. 생각해봐라. 이거 뭐냐? 말이집 뉴런이지. 입말이집 신경. 1번이 틀렸잖아. 이해 갔지? 야, A, B, C, D 중에 흥분에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데가 어디냐? 여기서 말하는 흥분의 발생이, 전기적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거. C, 여기 도약전도 일어난다 했잖아. 추반세포가 말려있는 곳은 하이패스라고 했잖아.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 과정을 안 거친다. 알았어? 그래서 말이지 신경이 빠르되겠지. 전도도. 이해 갔어? 그러면 어디서 분극이 일어난다고? T. 요 사이에서. 여기를 낭비의 결절이라고 한다겠죠. 기억나요? 됐죠? 뭐 나머지한테 똑같은 얘기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잘 들으세요. 여기서는 핵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핵산 D. 여기를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동화작용 해야 안 해요? 얘들은 동화 하죠. 세포인데 당연히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있어요 이 안에.
알겠죠? 오케이? 알고 있으십시오. 다음 9번. 가와 나는 마리지 신경과 민마리지 신경을 순서없이 나타냈습니다. 얘가 누구고요? 얘가 이런 거죠. 질문. 여러분, 나를 보니 구심성이야, 원심성이야? 나. 원심성 뉴런. 그래서 무슨 뉴런? 운동 뉴런. 원래 모양이 말이야, 얘들아. 내가 가를 안 묶고 나를 묶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연합 뉴런도 있거든. 알았어? 연합 뉴런은 마리집이 필요 없어요.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데 이렇게 마리집 뉴런은 무조건 이렇게 생긴 애는 누구밖에 없어? 운동 뉴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생긴 놈들. 이거 무슨 뉴런이에요? 감각 뉴런이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이거 너무 티가 나거든. 그죠? 얘 이렇게 모양이 생긴 건 감각 뉴런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 자, 가는 마리집 신경이고요. 나에서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당연한 거죠. 마리집에 있으면. 자, 기억은 슈반세포 여러 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다음, 나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다면 니은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당연한 거죠. 랑비의 결절이에요. 이해 갑니까? 흥분 전도 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 빠르다. 웃기는 소리죠. 이게 느립니다. 느려. 알았지? 근데 니네한테 중요한 거 하나 더. 자, 요 지점에 요런 자극을 쓸 때가 10만큼 자극을 줄 때가 속도가 빠를까? 100만큼 자극을 줄 때가 속도가 빠를까? 똑같다라는 거지. 이게 뭐였어? 실무이로 했죠. 실무이. 알았어?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에서는 그 크기와 관계없이 반응 크기는 똑같다. 하나의 세포 내에서. 알겠냐? 여기를 요 축삭 돌기를 스님 뭐라고 얘기했어? 이분한테? 무슨 섬유? 이거 그렇지. 신경섬유. 한 놈만 지금 공부했냐? 이거 대화해 얘랑 지금 내가? 됐어? 10번. 그린 가는 어떤 신경세포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었을 때 역치라는 게 뭐지? 역치라는 거? 아, 내가 미치겠다. 내가 손으로 온오프를 해놓고 내가 이렇다. 역치라는 건 그 신경섬유, 그 세포가 느낄 수 있는 최소 자극의 세기. 역치가 한 요 정도 돼요, 여기 사실. 역치 밑에서도 얘가 반응을 한다.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이해했죠? 자, 신경세포 한 지점에서 P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들리네. 잘 들어라. 이거 확산이야? 아니면 능동수송이야, 이거? 자, 일단 봐봐. 잘 들어. 세포에서의 문제는 얘냐? 얘냐? 알았어? 화살표 2개 있어? 하나 있어? 화살표. 그러면 얘란 말이야. 무조건. 이거 확산이야. 이게 능동수송인 거 얘들아. 2개가 같이 움직인다니까. 능동수송은 그게 나트륨 칼륨 펌프인 거고, 얘는 뭐야 그럼? 나트륨 통로야 얘는. 알았니?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나트륨 이온은 자, 뉴런 세포 안쪽이 높아, 바깥쪽이 높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과. 여기가 완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무슨 분극? 탈분극이란 말이야, 무조건. 이해 갔니?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날아갔다라고 보니까. T1이야, T2야, 이거 지금? T1이겠지. 탈분극이니까 여기, T2, 쏘리. 나 이게 T2, T1인 줄 알았더니. 이거 T2게 T2. 맞죠? 탈분극이란 말이야, 지금 상태가. 되냐? 자, T1일 때 분극 상태다. 아주 평범한 말이잖아. 노멀한 거. 맞죠? 여러분, 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죠. 그 이 통로는요, 닫힙니다. 알겠죠? 나트륨 통로 닫히죠? T2일 때 나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나트륨 통로 단백질이 열려요. 알겠죠? 다음. T3일 때 칼륨 이온의 농도는 했는데 얘가 바뀌잖아.
A가 무조건 높죠. 칼륨과 나트륨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서보다 B에서 높다. 이건 나트륨 이온 얘기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분극 이렇게 오는 동안에 알았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항상 밖에 나트륨 이온 농도는 암보다 높고 칼륨 이온도는 안이 밖보다 높고 그런 얘기인 즉이요. 오케이? 됐어? 그리고 명심해. 이런 흥분의 전이는 신경섬유 알았냐? 신경섬유가 있을 때 어느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어느 한 지점에서. 그래서 내가 이 걸리는 시간을 모르는 무슨 시간이었지? 전이 시간이라고 보자고 그랬잖아. 그리고 어디서 자극을 줬을 때, 자극을 빵 하고 줬을 때 요렇게 이동한 요 시간이 무슨 시간이고? 전도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풀면은 흥분 이동 시간 그러면 전도 시간 플러스 전 시간이었다고. 기억나냐? 그래서 파란색이 짧으면 빨간색이 길고 파란색이 길면 빨간색이 짧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어느 지점, 각 지점에서의 이 전이 시간이 도착한 시간을 따진다면 T1, T2, T3 중에 어디가 제일 전이 시간이 길다? T3가 가장 길겠지. 그럼 이 파란색이 제일 짧은 데는 T3란 말이야. 이해 갔어? 파란색이 짧아야 남은 시간에 전이를 많이 하니까. 결국 무슨 얘기일까? T3 쪽에 찍힌 애들일수록 자극을 받은 지점과 가깝다라고 보는 거야. 무조건. 알겠냐? 그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는. A, B를 이걸 놓쳤더라고, 애들. 지금 안 헷갈리지? 괜찮지? 자, 이 문제 봐. 선생님이 질문할게. 그냥 이 문제 읽지 말고 들어봐. 이 그림만 보고. X에서 자극을 줬어. 전도 시간 어디가 제일 길어? 여기에 자극을 줬어. 전도 시간 어디가 제일 길어? A, D1, D2, D3, D4 중에 누가 제일 길어? D4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냐? 전도라는 건 이 안에서 도는 거라고. 축삭돌기 안에서. 그러니까 니들은 흥분의 이동은 두 가지로 나뉘어. 전기적 전도랑 화학적 전달이다. 전기적 전도는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신경섬유. 화학적 전달은 가, 축 끝난다고 했지. 내가 축가에서 일어나는 거야. 축가. 알았어? 시냅스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지금 내가 전도시간 그러면 X가 만약에 딱 자극을 준 지점이라면 가장 전도시간이 짧은 애가 D1이야. 이해가냐? 가장 긴 게 D4고. 그럼 동일한 시간 동안에 흥분의 전이 시간이 제일 긴 애는 D1이 되겠죠. 전이 시간이 제일 긴 애. 이해 갔어요? Y랑은 반대잖아요. 그거 푸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막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봐라. 할 수 있잖아. 선생님이 뭐 보라고 그랬어? 내가 항상 이거하고 이거 보라고.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여기 되잖아. 여기만 유일하게 한 지점이라 했잖아 내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자 마이너스 80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이거 흥분의 전이 시간이 이렇다는 얘기는 알겠냐? 적어도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는 간 시간은 짧다는 얘기거든. 이게 누군가 봐. D3지? 야, 끝나지 않았냐? 그러면 어디랑 가까워 D3가? Y랑 가깝네. Y가 그럼 흥분의 자극을 좀 주저리 되겠죠. 마이너스 80이면 상당히 긴 건데 전 시간이. 알았어? 그러면 이 중에 얘보다 더 긴 애가 있다는 거 아니냐? D1. 이거 D3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D4가 아니라 있을 거 아니야? D4는 뭐 이렇게 되겠지. D4는 여기까지. 그치? 그러면 이 중에 하나인데, 맞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 D1은 뭘까? 아직 도착 안 한 거. 알았냐?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애 여기? 요렇게. 아직 도착 안 하는 거.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런 거야, 해석이. 자, 기억. 흥분의 전도는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된다? Y에서 X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틀린다. 이다. 알겠지? 자, 니은 봐봐. D2에서 나트륨 이온의 농도. D3나 D2나 D4나 다 똑같다고.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무조건 높아. 알겠어?
이런 거 아주 그냥 정답인 거 외워버려. D3에서 칼륨 이온은 축삭돌기 안으로 D3가 뭔가 봐봐. 마이너스 80이지. 마이너스 80이면 뭐라고 생각해? 어쨌든 간에 재분극 상황이야. 이해가냐? 그러니까 과분극 상태인데 칼륨 이온이 축삭돌기 안으로 확산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돼. 왜? 칼륨 이온은 축삭돌기 안쪽이 높거든 항상. 확산은 안에서 밖으로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말 자체가 틀린 거지. 이해 갔어요? 질문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 D3에서 칼륨 이온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있다. 누구 때문에? 나트륨 칼륨 분수가 없잖아. 그치? 걔 관계를 끌어들이잖아. 이해 갔어요? 나트륨 이온을 내보내고 칼륨을 잡아들이잖아. 대신에 내보내는 거 3개, 들어오는 거 2개. 3대 2 관계야. 아래를 전환을 낮춰야 되니까. 알았어? 오케이. 자, 그림과는 민마리집 신경 축삭돌기 일부를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일단 이게 무슨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전이 시간이에요? 전이 시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잘 봐. 기억니한테 누가 시간이 동일하다고 쳤을 때 어디가 자극을 준 X로부터 가깝다? 기억니한테 중에 디귿이 제일 가깝다는 얘기야. 전이 시간 짧고, 아니 전도 시간 짧고 전이 시간 길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 바꿔내가 누구야? 기억. 제일 먼 애가 D.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D1이고 이게 D2고 이게 D3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기억은 D1에서 디귿은 D2에서 부끄럽죠? 오케이? 틀렸어요. T1일 때 D2에서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봐봐요. T1이든 뭐든 뭔 상관 있겠어.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무조건 암보다는 밖에 높아요. 이건 뭐 고민도 하지 마세요. 다음 T1 시점 직후 D3에서 축삭돌기막을 통해 칼륨 이온 유출량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지점이 뭐라고? 재분극이냐고 묻는 거야. 칼륨이 이제 밖으로 나가냐고. 그 T1 시점, 지금 이게 T1이잖아. 딱 시간 자극을 이래 주고 이런 데잖아. 그러면 T1 시점에서 D3가 어딘가 봐봐. 여기네. 무슨 상태냐? 탈분극 상태. 탈분극. 알았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거 유출량이 증가하는 파트는 여기도 좀 사실은 아니라고 해요. 원위치로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얘는. 재분극 과정이 지금 안 보여 여기서. 알겠냐? 그래서 틀린다. 오케이 바리? 다음. 자, 표는 어떤 뉴런의 D1과 D2 중 한 지점에서 역지상의 자극을 1회주고 T1, T2, T3일 때라고 했어. D1과 D2에서 막전이를 쭉 써놨고 그림은 D1과 D2의 활동량이 발생했을 때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D1과 D2는 뭔지 모르겠지만 기억리온은 0과 마이너스 38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여기서 중요한 거 마이너스 80 보면 게임 끝나지 않았냐? 그치? 얘가 마이너스 80이야. 그럼 여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전이 시간이 길고 얘는 플러스 25니까 요쯤 될 거지. 그래,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자극을 준 지점과 가깝다? D1이 가깝겠죠. D1이. 그쵸? 전이 시간이 기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T3 가지고 우리는 안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T1보다 T2가 멀고 T3가 더 멀다는 얘기는요. 시간이 T3로 갈수록 마이너스 80. 얘가 최고로 멀리 간 거예요. 전이 시간이. 어차피 전도 속도가 똑같잖아요. 이 뉴런이. 그러면 T1일 때가 앞으로 점점 온다는 얘기고요. 그죠? T2도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마이너스 10 되기 전에 뭔가를 하나 거친다는 얘기인데 그쵸? 기억권 이유는 0과 마이너스 38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요 지점을 표시하잖아요. 지금 T3에서 플러스 25는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플러스 25. 맞죠? 이게 우리가 보는 T3 지점이에요. T3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냐 여기하고 여기냐 그 차이예요. 플러스 25라는 게. 다음에
제가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33이죠. 그러면 잘 봐요. 써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0 지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3 지점이라면 여기 두 개가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떠요. 이해 갔죠? 그러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건 어딥니까? 파란색이 더 뭐 해야 돼요? 파란색이 더 길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최소 누구는 아니다? 얘는 아닙니다.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얘는. 그쵸? 어차피 노란색이 D2 지점이기 때문에 요 사이 아니면 요거하고 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사이는. 아셨어요? 지금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누구는 기억은 니은보다 이 그래프 선상에서 기억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뒤에. 이해 가냐? 뒤에 있어야 돼. 왜? 얘가 그러니까 D1이 자극을 준 지점으로 가깝기 때문에 전시간이 길어야 돼. 그럼 0과 38을 한번 적어볼까? 마이너스 38을.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지? 0이면 어디에 해당되고 요 줄에 해당되는 거잖아. 0으로 이렇게 떠보자. 요 점 아니면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은 요때 있겠죠. 요렇게. 얘가 마이너스 38. 얘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지. 알았어? 그 과정을 지금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가 누구야? 마이너스 38이야, 여기가. 요 지점. 맞지? 그럼 당연히 기억은 0이겠지. 지금 그려보니까. 이해 갔냐? 기억, 니은 이해 갔어? 그러니까 기억은 이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얘보단 뒤에 있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에 니은이라는 얘기가 된 거야. 마이너스 38. 그려보면 나온다고. 이해 갔냐? 왜? 어쨌거나 기억은 뒤쪽에 있어야 돼. 시간이 뒤쪽에. 됐지? 그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기억이 0이 맞아요. 그리고 자극을 준 지점은 D1이다. 뭐 어디든 줬다 그러면 D1이 제일 자극을 준 거 가깝기 때문에 준 지점이 D1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지점을 줬다 그랬으니까. T2일 때 D2에서 여러분 T2일 때 D2가 마이너스 38이면 이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죠. 탈분극. 그게 틀렸습니다. 이해 갔어요? 지금 어떻게 그리는지? 그려놓고 무조건 뭐라고요? 자극을 준 지점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지점이 항상 전이 시간이 짧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지워버리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엄마나? 야, 이거 한번 봐봐. 자, 근수축이다, 얘들아. 이 그림을 보면, 얘들아, 가가 근육의 수축 과정이지. 근육 기억이 수축되는 거 아니냐. 그치? 이때 뭐를 쓴다? ATP를 쓴다. 이완에서 수축으로 갈 때 무조건 ATP 쓴다. 오늘 졸려? 온몸을 마스크 다 가리니까 막 침대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시. 근수축을 할 때 있잖아. 근육이 수축될 때만 ATP를 쓰고 이완될 때는 ATP 쓰지 않아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근절, 우리가 X라고 불리는 근절이 좁아질 때 에너지를 쓰고요. 길어질 때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근육 기억은 하나의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맞나요? 보세요. 근육 섬유 다발이 이렇게 수도 없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섬유 다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육은 근육 섬유 다발, 하나의 근육 섬유 다발이 아니라 이게 근육을 뭉치게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도 같이 참고를 해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가 과정에서 ATP 소모 맞아요. 가 과정에서 근육 기억을 이루는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 겹치는 길이 뭐라고 하죠? 길어집니다. 자, 들어봐요. 선생님 그런 말 했어요. 잡아줘요. 우리가 자 X를 근절이라고 할 때요. 알았습니까? 만약에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된다? 생기겠죠. 델타 X가 수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델타 X라는 건
이게 된다고요. 근절이 줄어든 길이가 델타 X가 되는 거죠. 이게 같죠? 그럼 얘랑 누구랑 같아요, 얘랑? 줄어든 길이랑 같은 거는 이게 뭐죠? H대에 같이 준다고 얘랑 같아요. X의 감소량은 근절의 감소량은 H대 감소량과 같고요. 그 다음 I대 감소량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얘들이 요게 줄어든 만큼 H가 줄어든 만큼 누가 느니까 겹이 는다니까요. 이게 같아요, 이게.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 한번 보여줄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근절 X를 어떻게 구하죠? 마이오신 길이에다가 I대 하죠. 이해갑니까? 마이오신 길이에다가 I대를 하는 게 X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X가 수축됐어요. 그럼 X가 줄어야죠. 그럼 얘가 줄어요? 안 줄잖아. 이게 준다니까, I대가. 그 I대 준 만큼이 X가 준 만큼이에요. 이해 갔어요? 다시 X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기 액틴 길이에다가 H대잖아요. 액틴 길이에다 H대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이오신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액틴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둘이 겹치기만 하지. 결국 이 X가 준다는 건 얘가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얘가 준다는 얘기라고. 다시 봐봐, 이제. 마이오신 길이는 뭐 하다게 뭐야? 겹 더하기 H대란 말이야. 이해 가냐? 마이오신은. 겹 더하기 H대인데 얘 변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근데 수축을 하면 얘가 줄잖아. 그만큼 얘가 는다니까. 그래서 얘 값이 일정한 거야. 다시. 액틴 길이는 우리가 겹 플러스 누구라고 그래? I대라고 그래, I대. 그래서 수축을 하게 되면 I대가 줄잖아. 줄 만큼 겹이 는다니까. 이거 다 싹 돌아서 알아 돌아갈 때 내가 왔다 갔다 움직여보라고. 금방 푼다니까 니네가. 하면야. 오케이. 꼭 알아도 알았어? 자꾸 움직여보고. 자, 가과정에서 근육 기억을 이루는 요 과정. 그러니까 지금 근절이 줍니다 라고 보여준 거야. 근절이 줍니다. 그럼 H대 줄고요. I대 줍니다. 누군 늘어요? 겹은 늘어야. 늘어난 겹하고 줄어든 H하고 합쳐서 마이오신이 일정해질 수 있는 거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근육 수축 시 근육에 저장된 ATP가 고갈되었대요.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니들한테 알려준 게 뭐였냐? 니들한테 그랬잖아. 손 들어. 잼잼잼 해봐 이랬잖아. 요 손 5번만 하면 여기 ATP 다 쏟아진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쓰이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쓰이는 게 이거야. 크리아틴 인산의 분해. 무조건. 이 순서 알아도. 알겠냐? 내신에서 나오니까. 다시. 처음에는 저장된 ATP를 써. 근데 이 ATP의 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호흡이라는 게 연소처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얘를 만드는데 또 한참 걸려요. 근데 우리는 계속 보고 있잖아. ATP 필요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던 크리아틴 인산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크리아틴 인산이 ATP를 공급해 주고, 알았냐? 크리아틴으로 딱 변해. 근데 얘는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거야. 알았어? 노란 오줌의 원인이 되거든, 얘가. 문제는 이것까지 없어졌다. 그럼 뭐를 하느냐? 무산소 호흡을 하는 거야. 알겠냐? 무산소 호흡. 마지막 수단이 뭐라고? 무산소 호흡. 무산소 호흡을 하면 효율이 좀 떨어져, 얘들아. 효율이 좀 떨어져.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 이런 효율이 왜 떨어지냐면 시간은 짧아. 산소가 필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젖산 발효를 하게 되면 이 ATP만큼의 ATP를 생성하거든? 빠른 시간에 생성을 해. 알았냐? 효율은 떨어져도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이게 막 너무 심해버리면 얘가 쌓이겠지, 젖산이. 그래서 알이 내린다고 하는 게 그거야. 알겠어?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충분하게 제가 마무리 운동을 해주게 되면 근육이 뭉치는 걸 막을 수 있어.
알겠죠? 그런 과정을 표현해 준 거야. 자, 들어. ATP가 다 쓰이고 나면 가장 먼저 이용되는 게 누구라고? 크레아틴인산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포도당을 통한 뭐? 젖산 발효. 알겠어요? 뭐라고? 젖산 발효. 알겠죠? 이런 거 틀리지 마요. 이런 게 안 낼 수가 없어요. 낼 수밖에.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림은 사람의 뇌 분비샘 A에서 E인데 A가 누구예요? 뇌와 우리가 간내 시상하부 정도로 흥하면 돼. 시상하부 A가. 알겠냐? 그 다음에 B가 뇌하수체예요. 보통 여러분 뇌하수체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면. 그죠? 이게 전엽이고요. 이게 후엽입니다. 알았어.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럼 여러분 전엽은 이거 들어간 호르몬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래서 생장.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부신 겉질 자극. 접분비 자극. 그 다음에 뭐 황체 형성 호르몬 이런 거. 체도 좀 비슷하잖아. 점 찍으면 되니까. 그지? 그 다음 후엽은 두 개만 알면 돼. 아까 배웠던 항, 이니, ADH. 그 다음 누구? 옥시토신. 그게 후엽에서 나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들이 이름과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시상하부는 여러분 누구가 나오냐면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간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자극을 주는 호르몬을 뭐라고 불렀지? 우리 티록신 분비 과정에서 배웠잖아. TRH. 얘가 이거야.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 알겠냐? 여기 자극을 주면 뇌하수체에서 얘를 내보내. 사실 이게 전엽이 되겠지. 전엽. 왜요? 지읒자니까 이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럼 갑상샘이 자극을 받지.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내보내게 되지? 티록신을 내보내. 아이오딘 주성분이라고 하죠. 우리 물질 우리 몸의 체온, 물질 대사를 촉진을 시켜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잖아. 저런 호르몬의 분비 조절 기작을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불러. 근데 저런 호르몬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야? 원인이야 결과야? 호르몬의 분비는 결과라고. 결과. 얘가 지금 체온을 높이는 애지. 그럼 원인이 뭐이려면 얘가 많이 나와야 돼. 원인이 체온 저하면 얘가 많이 나온다니까. 알았어? 티록신이 많으면 우리 몸의 체온은 어때? 올라가겠지. 그렇게 시험이 안 된다니까. 우리의 몸의 체온이 어떨 때 티록신이 많이 분비된다고? 떨어졌을 때. 그렇게 나와 시험에.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시상하부에서 체온을 딱 감지를 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지 온도보다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졌다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알았어?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이런 거야. 온도를 되게 높게 잡아놓으면 아무리 우리가 온도가 막 올라가도 춥다고 느끼는 거지. 걔가 높게 잡아놨으니까. 그게 뭐야? 니들 몸살 감기 걸렸을 때 그런 거. 땀 뻘뻘 흘리는데 추워. 그래서 이불 덮고 있고 막 그러잖아. 땀은 막 흘리는데 몸살 감기 걸렸어. 시상하부는 엄청난 높은 온도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우리가 땀 흘릴 때도 열이 되게 높은데도 그 몸은 지금 춥다고 느끼는 거야. 계속 춥다고 느끼죠. 티록신 막 나오고 온도 높이는데도 아이씨 계속 춥다고 그러네. 계속 나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상하부에 설정 온도라는 게 있거든. 강낭콩만한 크기야. 거기에 혈류가 지나가면서 느끼는 걔가 이상을 일으키면 고열의 이상을 일으키면 그게 혈류가 잘못되면 애들이 오한이 떠는 거야. 오한. 알겠어요? 그런 거야. 체온 조절. 자, B가 여기가 뭐라고? 뇌하수체 전엽 후엽 이쪽인데 갑상샘 티록신은 맞아요. 여러분 이거. 갑상샘이 티록신 내는 거. 근데 갑상샘 자체가 C에 있잖아. C에. 그쵸? 그리고 부신이 어디 있어요? 여기 부신. D가 부신입니다. 여러분. 부신. 여기는 겉질과 속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신에도. 겉질은 일반적으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있죠? 누굽니까 그게?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질 코르티코이드. 이쪽 애들이 거기서 나오고 속질은요.
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여러분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이라고 부릅니다. 그치? 어떤 신경 말단에 분비되지? 그렇지, 교감신경. 교감은 단장이야, 장단이야? 단장. 그럼 장단은 부교감. 자, 단장하신 교감의 집은 어디야? 척수야. 알겠냐? 장단 맞추신 부교감님 집은 어디야? 뇌야. 중추가. 알았니? 근데 유일하게 우리 방광림을 조절할 때는 어디라고? 척추, 척수. 알겠어? 그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D가 부신인데 여기 만약에 부신에서 나오는 게 에피네프린이라면 거기랑 연계되어 있는 신경은 교감신경 말단이 되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같아. 자극. 나왔잖아. 뭔 자극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어갔잖아. 그지? 지읒 들어가면 B지. 뭐야? A라고 써놨네. 그죠? B가 뇌하세 전엽 쪽이니까 생식샘 자극이든 갑상샘 자극이든 젖분비 자극이든 부신것질 자극이든 다 전엽이야. B가 답이겠지 여기서는. 그 다음에 뭐 맞는 게 뭐 있을까? C는 뇌하철에서가 틀렸고 D는 부신이. 이게 정답이네. 4번이. 그쵸? 부신 속질이 됐든 겉질이 됐든 간에 코티솔이 나오든 알도스테론이 나오든 에피네프린이 나오든 부신. 야, 이를 뭐라고 한다? 이자인데 뭐라고 부른다고? 췌장. 그러니까 췌장하면 이자는 사실은. 이 췌장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다 연계되어 있어. 알겠냐? 교감, 부교감이 다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베타세포를 자극하고 알파세포를 자극해서 알파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오고 베타에서는 인슐린이 나오고. 알겠냐? 근데 부교감신경이 또 얘를 자극하는 건 여러분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죠.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보통 베타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인슐린이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거기 소화액 분비도 촉진돼요. 이자가 아주 훌륭한 뇌분비성이잖아요. 소화액. 그 3대 영소 분해하면 다 나오잖아. 트립신, 아이페이스,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중화시키는 탄산소나 들까지 내보내요. 왜? 위에서 넘어오는 영양소는 엄청난 위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중화시키고 나오고. 그러니까 조절 기작을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얘기를 스토리텔링처럼 쭉 할 줄 알면 여기서 틀릴 일이 없어요. 그냥 막 암기하니까 틀리는 거야. 근데 암기도 여러분 막 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럼 얘기가 돼요.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알았어요? 여기도 다량의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된다. 엄청난 문제를 주겠다. 자, 17번. 표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의 특성을 나타냈어요. 보시면 하나는 이자, 하나는 콩팥이랍니다. 여러분, 콩팥에서 소화효소 나와요?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여러분.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곳이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누구다? 이자가 돼야 되겠죠, X는. 오줌이 생성되는 곳은 얘가 콩팥이 돼요. 콩팥.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봅시다. 기억 X에 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교감님 집은 어디라 했어? 척수. 알겠어? 간내라고 하면 부교감 쪽이 발달이 돼 있겠죠? 근데요,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간내에 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또 어디냐?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알았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요, 우리 몸에 방광이나 그 다음에 위나 뭐 내장 같은 것도 있지만 췌장은 교감이 연결되어 있고 그저 부교감이 이 연수를 따라서 연결되는 이 신경절을 따라서 이렇게 다시 췌장 쪽으로 내려오는 라인이 있고 직접적으로 교감이 간내 시상합에서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간내에서도 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되게 복잡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EBS인가 거기서 그런 게 있어요. EBS에서 여러분 그 생명과학관을 보면 문장 중에 췌장이 이자가 스스로가 우리 몸의 혈당을 감지해서 조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추라고 넓으라는 말을 쓰는데
야, 근데 생각을 해봐. 중추가 되려면 무슨 뉴런이 있어야 되냐? 연합 뉴런이 있어야 되잖아. 췌장에 연합 뉴런이 있냐? 뇌가 여기에? 이게 뭐야 이게? 저는 여기가 소중해서 이러고 다녀야 되잖아. 아닌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간내 시상 하부에서 조절을 하는 거야. 알았어? 혈당 조절은 간내 시상 하부에서 조절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EBS에서 이자가 혈당 조절의 중추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답안지에 그렇게 했다.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말씀을 해 주실 거야. 미리 확답을 받아놔. 알았냐? 이발사 아저씨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면 안 돼. 알았어? 분명히 생명학생들한테 물어봐. 혈당량 조절 중추는 이자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 알았냐? 그분이 이자 그러고 한다면 이자로 알고 대신 핸드폰에 이렇게 녹음기 보여주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알았냐? 무슨 얘기지? 내지 말라는 얘기야. 협박이야. 알았어? 내면 니네 머리만 아파. 실제로 시상하고요. 생명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알겠냐? 논란이 많아. 자, 일단 이자는 교감신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교감신경에 의해서 누가 조절됩니까? 교감신경 말단에서 뭐 나와요? 교감신경 말단에 뭐 나와요? 에피네프린 나오죠. 뭐 이렇게 힘들어요. 알겠어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이자 쪽에서 교감신경 연결되어 있고 부교감신경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알파세포 그 다음 베타세포 여러 연결이 다 되어 있단 말이야. Y는 항인효론 표기가 맞고요. 시상하부가 존재한다는 기억이. 시상하부는 당연히 맞죠. 그죠? 시상하부가 존재한다는. 간내에는 시상하부가 존재하고 그 밑에 전역 후엽이 존재하고요. 아셨어요? 그런 겁니다. 다음. 그러니까 사실 이 기억도 말이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또 틀린다고 얘기하거든 또. 이게 엄밀히 말하면. 여튼 여러분. 교감신경이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는요. 중추가 거기다라는 뜻이 아니라 교감신경의 조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보면 알파세포, 베타세포가 자체가 실제로 몸의 운동을 통해서 글루카곤이 나오려면 알파세포가 자극을 받아야 되고 식사를 통해서 혈당을 많이 흡수할 때 걔를 떨어뜨리려면 베타세포가 또 자극을 받아야 되고 그때 보면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소화액 분비가 되려면 분명히 부교감 연결이 돼야 되지만 이것들을 또 억제하려면 또 교감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전혀 틀린 말이 없는데 속에 들어가면 또 다른 말이 또 있어요. 실제로 신경계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이 가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물질이 가서 조절하는 바가 따로 있고 에피네프린파가 가서 조절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답이냐 하는데 너는 그냥 알아두세요.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그림은 생지의 시상하부와 뇌하체를 나타낸 것이다. 자, B는 A보다 많은 종류 당연하겠죠. 뭐 들어간 호르몬? Z 들어간 호르몬. 알겠죠? 자, 그렇다면 A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두 개. 옥시토신. 맞아요. 자궁수축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아까 봤죠. 항인효 호르몬. 됐습니까? 자, 이거 어디서 분비돼요? 부신 겉질입니다. 이게 이름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예요. 적어놓으세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코르티코이드라는 그 계열의 호르몬들이 부신 겉질에서 나와요. 생장 호르몬 어디서 나오겠냐? 생장. 뇌하체 초녀. 지우시잖아. 그 다음에 갑상샘 쫙 어디서 나오겠냐? 뇌하체 초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1번과 4번이 A에서 분비된다. 특히 4번 분비되는 거 외워라. 후엽. 알겠지? 그 다음 B를 제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얘들아, B가 제거가 되면 뭔 자극하는 호르몬이 없겠지. 먼저 생장 호르몬 안 나오잖아. 그지? 생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이게 정석적으로 분비가 되겠냐? 얘가 분비를 없는데 내 분비선이 없는데 기억은 틀렸고 티록신이 분비되지 않아. 그렇죠. 이렇게 세포에 물질대사가 억제되거나 이익어버리면요 내부에 몸 안에 물질대사가 안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팽압이 커져서 눈이 돌출되고 막 이래요. 알겠습니까?
항이뇨 호르몬의 결핍으로 오줌량이 크게 증가한다. 여러분, 항이뇨 호르몬의 결핍 어디서 하는 거지? A에서 하는 거잖아. A에서. 그쵸? 적어도 B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니은이 현상이 있다. 오케이? 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이것도 한번 봐봐.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이상한 말 나오는 거 막 그게 뭔가 헷갈려서 그래.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음성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음성 피드백. 여러분, 양성 피드백은 유일하게 옥시토신밖에 없다고 그랬다. 음성 피드백은 그 결과치에 따라서, 알겠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절을 다시 시작하는 걸 말하는데, 지금 호르몬을 억제하고 촉진하는 과정이라 특이한 과정인가, 이게. 이게 티록신이야, 대표적으로. 알았지? 티록신의 표적기관은 각 세포의 모든 세포들의 표적기관이 되겠죠. 알겠어요? 물질 대사를 촉진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부신 속질은 나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부신 속질은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가 아니라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감샘 말단이에요. 신경계가 조절하는 거예요, 거기는. 알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런 건 딱 하나만 외우세요, 그냥. 시사하부. 이게 누굽니까? 전엽이니까 호르몬 B는 지읒다 들어가겠다. 그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갑상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티록신이야, 이게 티록신. 그럼 얘 누구니까? 뇌하체 전엽 자극 호르몬. TR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TRH가 늘어나면 TSH가 늘어나서 티록신이 늘어나는데 몸의 체온이 너무 높아져. 그럼 처음으로 간다는 거야. TRH 억제하고 TH 억제해서 티록신을 떨어뜨리는 거죠. 호르몬을 조절하는 과정. 근데 부신 속질은 신경계가 조절하는 거예요, 호르몬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상성은요,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호르몬 분비가 있고 천천히 반응을 보이는 호르몬 분비가 있습니다. 서서히 반응을. 그러니까 체온 같은 건 서서히 반응을 해야겠죠. 오케이? 근데 혈당이나 체온은요, 그 조절 시간은 천천히 하지만 분비는 빨리 일어나야 돼요. 왜? 빨리 일체를 해야 되니까. 몸이 목숨이 달린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경계가 보통 관여를 하죠. 혈당과 누구는 이거 혈당이에요, 여러분. 이거 부신속질. 왜? 에피네프린 표적기관이 어디가요? 간이에요, 간. 에피네프린. 글리코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글리코젠하고 글루카곤하고 글루카곤은 에피네프린이랑 똑같이 글리코젠을 뭘로 바꾼다?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보세요. 간에서요, 포도당이 이렇게 다당류의 글리코젠을 변하는 게 이게 인슐린이라고 하잖아요. 혈당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게 글루카곤도 있고요. 누구도 있다? 에피네프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런 건 신경계가 굉장히 짜릿짜릿하게 빨리빨리 조절을 해줘야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잘 될 수 있어요. 왜? 혈액에 당이 많으면요, 혈류속도가 느려집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좀 위험한 일이니까.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B와 C는 기량작용을 한다. 어이구, 부끄럽습니다. 기량은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적기관이에요. 알았죠? 동일한 물질을 가지고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교감이나 부교감, 인슐린과 글루카곤, 혹은 파라토르몬과 카시토닌, 이런 애들이. 알겠지? 혈액 내 C의 농도가 증가한다면 A의 분비량은 떨어지고 B도 그래서 떨어뜨려서 C를 떨어뜨립니다. 이해 갔어요? 그렇게 되겠죠. 오케이? 다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 얘들아? 혈당량을 상승시키는 작용. 1번은 무조건 아니지, 감소시키겠지. 인슐린 분비가 되면. 교감신경이면 누가 나와? 아까 얘기했잖아. 교감신경 말단에 누가 나온다고? 에피네프린 걔 어디로 가? 표적기관. 간. 배웠잖아. 혈당 상승시키네. 이게 답이야. 알았어? 그리고 3번은 1번이 하는 일 아니야?
그치?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 그럼 베타세포는 인슐린 분비되잖아. 그 다음 조직세포가 혈액의 포도당을 흡수한다. 생각해봐. 조직세포가 혈액의 포도당을 흡수하면 혈액의 혈당이 감소하죠. 걔들이 다 흡수해버리면. 알았죠? 운동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림은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신경계가 하는 일은 열 발산 촉진 억제라고 했어요. 열 발산. 기억나요? 호르몬이 하는 일은 열 발생. 발산과 발생을 구분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쪽 세로줄 요 칸이 바로 호르몬들이 하는 일이고요. 요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죠? 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촉진되느냐, 억제되느냐.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촉진이 되면 임모근이 수축한다. 뭔 뜻이죠?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면 열 발산을 억제하는 거예요. 몸이 떨리고, 그 다음에 근육이 수축되면 결국 그 피부 근처로 지나가는 모세혈관이 뭐 축소되겠죠. 그럼 혈류량이 줄고 피부가 하얘지고 몸이 다들다들 떨리고, 그게 제일 먼저 일어나고 이들의 분비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서서히 몸의 체온이 올라갈 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억제가 되면 얘가 확장이 되고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류량이 증가가 되고 얼굴이 빨개지고. 자, 기억. 체온 조절 족추는 간 내 시상하보다 강낭콩만한 크기라고 했죠. 임모근이 수축하면 열 발산이 감소하죠. 열이 나가는 걸 막아내는 거니까. 혈중 티록신의 농도는 음성 피드백. 이거 정답이네. 됐죠? 오케이. 자,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중추 X에 의한 호르몬의 분비 경로. 여러분, 중추라겠어. 그럼 연수, 중간내, 아니면 간내,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가. 알겠냐? 자, 근데 알파세포, 베타세포 때리고 부신까지 때렸어. 같은 X를. 저 누구겠냐? 여기도 때려내고 여기도 때려내고 이거 무조건 시상하부야, 얘가. 알겠냐? 실제로 여러분들 시상하부 쪽에서 하는 일, 간내가 시상하부를 품고 있잖아. 간내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 했냐? 자율신경의 조절 중추이기도 하고 호르몬의 중추이기도 해, 사실은. 근데 호르몬이 거기서만 조절하나? 딴 데서 다 조절하는 게 있는데 얘가 중심 컨트롤 타워라니까, 얘가.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경로 A든 경로 B든 다 보면 신경계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야. 신경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니네 아까 티록신 나오는 거 정말 특이한 경우라는 거야. 호르몬이 호르몬을 조절하고 이런 경우 특이해서 잘 나오는 거야, 시험에. 거의 신경계가 조절한다고. 그래서 봐라. 알파세포 보이지?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게 글루카곤이거든. 그러니까 글루카곤이 왜 나오냐는 거야. 얘가 결과로 왜 나오냐고. 혈당이 감소해서. 혈당 감소한다는 건 뭐냐? 밥 먹었을 때 감소하니 운동할 때 감소하니. 그러니까 운동할 때 나온다는 거야. 교감이야. 운동하면 심장박동 촉진되고 호흡속도 빨라지잖아. 교감이야. 연수가 작동하고. 근데 웃기는 건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간내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여기 중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수가 있고 뇌교가 있고 요 아래에 이제 촉수가 쭉 뻗는데, 문제는 말이다. 간내 요 지점에서 이 선을 따라 내려가, 이렇게 신경제로 분포돼 갖고. 알았니? 그래서 실질적인 조절 중추는 예를 들어서 심장박동 속도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호흡 속도 조절은 여기 있는 연수가 담당하고, 이쪽 보면 염수가. 근데 이미 우리 몸이 많이 뛰어갖고 혈당이 지금 너무 막 부족하다. 명령을 내리면서 지나가면 여기가 안다고 딱 지나가면서 그러고서 같이 나가는 거야. 그 라인에서. 그러니까 출발이 거의 얘다. 누구다 뭐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냥 너희들 조절 중추는 심장박동 호흡속도 조절은 연수 이런 거 외우는데, 실질로는 누구 자극이 먼저냐가 있거든. 걔 자극이 먼저 지나감으로 인해서 얘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 자극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가 조절 중추다라는 건 알아둬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글루카곤, 얘는 누구 같아? 인슐린이야. 인슐린. 정확히 말하면 얘도 속질이잖아. 속질. 그지? 이거 누구야? 교감이야. 교감. 얘네 배웠잖아. 얘도 교감이라니까. 그럼 얘 누굴까? 이게 부교감이야. 부교감.
그래서 여러분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받은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지. 그럼 영양분을 많이 흡수할 거 아니야. 혈당량 높아지지? 얘가 나온다니까. 인슐린이. 근데 같이 연계를 같이 하라고. 알았니?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경로 A는 부교감이라 해서 틀렸겠지. 교감인데. 경로 B는 호르몬이 아니라 신경계라고. 교감신경 말단. 4번 혈당량이 높아지면 호르몬 기억의 분비량이 많아져서 뒤진다. 이게 틀린 거야. 그지? 호르몬 니온의 분비량은 음성 피드백. 내가 얘기했잖아. 이것들 독립적인 명령체계는 다 음성 피드백이라고. 알았어? 그런데 같이 합쳐놓으면 이건 기량이야. 같은 표적기관에 같은 물질을 갖고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서로 기량이야. 기량. 혈당이 높아지면 많이 나와야 되고 혈당이 줄어들면 적게 나와야 돼. 이런 게 음성 피드백이거든. 근데 그렇게 조절을 하는 애가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애가 같이 있으면 조절이 훨씬 용이하다는 거지. 그런 걸 기량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얘들 둘이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이 기량인데 얘 뒤에 붙어있는 애들도 기량이잖아. 연계돼 있다는 거야. 상호관계. 알았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24번 문제 봐봐. 응? 싫어! 아, 죄송합니다. 큰 소리를 들었네. 빨리 갔다 와요. 자, 봅시다. 그린 가와나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 조절 호르몬. 여러분 이거 봤지? 세로축, 가로축. 누가 원인이야? 그렇지. 얘가 원인이야. 항상 호르몬의 분비가 뭐라고 그랬지? 결과라고 했지. 결과. 혈당이 많아지니까 얘가 주네. 이 호르몬 뭐 하는 놈이야? 혈당을 높이는 놈이라니까. 글루카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자에서 분비되는 것 중에. 알파세포. 그래. 알겠어요? 다음. 혈당이 높아지니까 같이 나오네. 줄이는 놈이야. 누구야? 인슐린. 베인. 알았어요? 베타타프 인슐린. 베인. 알겠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양을 우리가 조절만 잘하면 밑에 거를 가지고 풀면.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것도 알려줬지. 봐라.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 알았어? 그때 요게 있었고 요게 있어. 자, 어떤 색깔이 혈중 칼슘 이온을 감소시키는 놈이냐? 세로축은 호르몬. 그래, 얘가 감소시키는 놈. 그래서 봐라. 보이지?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누가 길어? 아래가 길지? 얘가 증가시키는 애야. 인슐린, 글루카곤 누가 길어? 아, 걔가 증가시키는 애야. 그냥 알아두라고. 제 얘말로 잔머리. 알겠냐?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증가시키는 애기 때문에 파란색이 PT. 얘가 테스트. 안 배웠지만 우리가. 안 배웠지만 이렇게 알아두라고. 아, 그렇겠다라고. 둘은 무슨 작용한다고? 기량작용이. 얘들아, 얘는 어디서 분비되지? 갑상선에서 나와. 카시토닌. 그 다음에 파라토논은 부갑상선에서 나와. 내 분비샘이 반드시 같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알겠지? 같은 표적기관. 알겠어요? 자, X는 이자의 알파세포. 맞죠? 글루카곤이니까. X는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라고 했거든. 어떠니? 생각해봐.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킨다. X가. 얘는 혈당을 증가시키는 애 아니야. 그치?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킨다. 맞아요, 아니에요? 얘가 혈당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죠? 운동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 에너지 생성은 어디서 하죠? 세포에서 하죠. 거기 포도당 흡수하기 촉진한다니까. 얘가 많이 만들어서. 아시겠어요?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Y의 분비가 촉진된다. 과연 그럴까? 니네 얘는 식사해야 나오는 애지. 식사를 하려면 소화 분비가 촉진돼야지. 교감해, 부교감해? 부교감이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교감의 신경 흥분으로 얘가 나와야 되겠죠. 운동할 때. 그래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키겠죠. 그래 막 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까 얘기를 만들어 가라고. 오케이? 자, 체액의 삼투압이 정상보다 높아졌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많이 빨아들여야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겠지? 어디에서? 뇌하수체 후엽에서요. 얘기 스토리를 다 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정상보다 높아졌어요. 원인이 떴어요. 그럼 뭐가 따라옵니까? 결과가 따라오겠죠. ADH 분비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겠죠. 그럼 이렇게 증가됐다는 건 물의 재흡수량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많아졌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갔죠? 됐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몸 밥하고 몸 안 하고 이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나누라고요. 일단 몸 밖은 오줌인 거죠. 알았습니까? 물이 재흡수량이 많다면 오줌량은 어떻게 되나? 얘도 거의 7, 80%, 90%가 물인데 줄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농도라고 안 하고 요즘에는 오줌의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얘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당연히. 진한 오줌, 소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몸 안을 보세요. 몸 안. 보통 혈액량을 말해요. 혈액량. 혈액의 90%가 물이거든. 혈액량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혈액량이 많아지면 그게 어디를 따라 움직이냐고. 혈관을 따라 움직일 거 아니야. 혈관 벽이 맞는 압력, 혈압이 어떻게 될까? 상승한다니까 이렇게. 알았니?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지금은.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 삼투압이 정상보다 낮아졌어. 물을 많이 마셔서. 수박을 먹어서. 그러면 ADH 분비량이 줄어. 물의 재흡수량이 줄어. 그러면 오줌량이 많아져. 농도가 떨어지니까 삼투압이 떨어지겠죠. 묽은 오줌이 다량이 배출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을 많이 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몸 안에 몸 안으로 물을 많이 안 빨아들이니까 훈련량이 감소해. 혈압이 떨어져.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싱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고혈압 환자들한테 좋은 거라고요. 이해 갔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같이 나오고 이래 요즘에. 여기가 제일 잘 나와요. 여기가 삼투압이. 그래서 이걸 한번 확실하게 자기가 깨우쳐 그냥. 삼투압. 알겠니? 확실하게 자기 거를 만드는 게 좋아. 그래 나중에 후환이 없어. 알았지? 자, 그린 가는 호르몬 A의 분비 작용을 나는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했으니까 봐봐라. 삼투압이 커질 때 같이 커지니까 얘는 ADH인 거야. 이해 가니? 이게 원인. 알았어? 이게 원인. 이게 누구라고? 결과. 왜? 얘는 줄이는 놈이거든. 물을 재흡수해서. 삼투압을 줄이는 놈이거든. 됐어? 자, 그러면 이 A가 분비되는 과정을 보니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네. 혈장 삼투압을 누가 감지를 한다는 얘기냐? 시상하부가 감지한다고. 체온을 누가 감지한다고? 시상하부가 감지한다니까. 혈당을 누가 감지한다고? 시상하부라고. 사실은 EBS에서만 이자가 조절 중추 이렇게 써있는데 중추란 말을 쓰기 어렵단 말이야. 연합뉴런이 아니니까 거기는. 알았니? 시상하부가 모든 자율신경계 호르몬의 중추라고 하는 게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어? 그렇다면 보자. 시상하부는 A의 분비를 조절한다. 맞잖아. 그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잖아.
A는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맞잖아. 그래야 몸의 삼투압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니까. 뭐 암기를 해서도 맞출 수 있지. 잘 들어 이제. 오줌 생성량은 P1이 많을까? P2가 많을까? 니네 P1, P2 중에 어디가 ADH 분비량이 많아? P2가 많지. ADH 분비량 많잖아. 그럼 오줌량은 P1이 많아? P2가 많아? 오줌량. P1이라니까?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적게 빨아들이고 이거잖아. 이해 갔어? 그러면 P2일 때가 P1일 때보다 적다가 정답이죠. 질문. P1, P2 오줌량이 누가 더 많았다고? P1이 P2보다 많았단 말이야. 맞지? 오줌 삼투압 어디가 높을까? P1이 높고 P2가 높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소량의 진한 오줌, 다량의 묽은 오줌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니? 이렇게도 묻는다. 출제자가. 알았어요? 이해 갔습니까? 자, 표는 사람의 호르몬 AC에서 이렇게 불렀네. 야, 니네 이런 문제 100% 나오거든? 이렇게 뭐 찾고 넣고, 요즘에 이게 이제 모의고사 패턴이니까. 왜 100% 나오느냐? 고3들이 100% 내니까 그걸 내는 게 니네거든. 자, 이거 봐봐. 일단 여러분들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인슐린을 여기다 씁니다. 항상 쓰세요. 이런 문제들은. 이자의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 그럼 누굽니까? 글루카곤하고 누구죠? 인슐린이에요. 이렇게.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 과정을 촉진한다. 누굽니까? 잘 보세요. 인슐린입니다. 생각해봐라. 포도당을 이렇게 바꾸는 놈이라고 지금 글리코젠 합성한다는 건. 혈당을 줄이는 놈이라니까? 그렇다면 누구야? 인슐린이야. 그럼 인슐린이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럼 얘가 무조건 인슐린이죠. 이해 갔어요? 하나 있는 애가 누구야 그럼? 글루카곤이고요. 아, 얘가 에피네프린이네. 이렇게 사는 거야. 인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알았어? 나열시키고 들어가는 거야. 그림 때. 기억은 이자의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 둘 다 형상이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A는 에피네프린, 아이 부끄럽죠. 인슐린입니다. 얘가. B와 A, B가 기량이죠? 저것만 찾으면 문제가 수월했다는 거죠. 수월했다. 오케이? 됐습니다.